기권, 무효, 그다음에 찬성을 던졌던 그 소신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왜 드러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조홍천, 이상민 제외하고 나머지 36명에서 38명은 다 장막 뒤에서 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화면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각각 위아래 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 쓰여 있는 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요, 위아래 모두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청원 중에 하나씩 골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자, 청원 동의가요 7만 명에 육박하죠. 아마 지금도 늘고 있을 겁니다.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에서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출당 그리고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 어떻게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청원에 맞불 성격의 또 다른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언론에서는 명락대전이 또 시작된 거 아니냐. 물론 청원 동의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원 자체가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요, 당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현 전 위원장이랑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오늘 그에 관련된 보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사퇴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도 없었던 건가요? 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명단들이 이렇게 좀 사실과 다르게 배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당의 탄압 갈등을 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그 말씀이 있었고, 또 어젠가요, 엊그제 또 당대표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청원, 그리고 이에 맞불 성격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원. 뭔가 극한 대립 양상 느껴지거든요. 자, 이쯤 되면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일단 뭐 딱 일주일 전에 예. 2월 27일 날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의 결과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의 지도부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 열심히 했던 당원들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은 뭐 지난 한 20년 동안 민주당 지도자에 대한 열성적 지지, 이런 팬덤 정치의 예. 어떤 상당한 그런 걸 타고서 이제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예.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뭐 당대표 후보까지 나올 때 그래 됐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충격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 자체는 뭐 민주당의 역사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좀 빨리 이 부분을 좀 수습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당원들의 어떤 의지 막 그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 문제, 즉 표결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예. 우리 당의 단일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예. 조금 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굉장한 내홍 상태거든요. 서로를 향한 비난도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선을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수습이 가능한 상황에 아직은 있는 겁니까? 지금은 뭐 당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혀서 예. 이렇게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써서 또 청원한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습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런 조금만 일주일 시간의 이 텀에서 좀 더 빠르게 지도부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쳐가지고 객화됐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 토론의 절차를 거쳐서 또 합의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세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전해드린 이 화면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각각 숫자상으로는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동의 숫자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요. 위에는 거의 7만, 아래는 지금 한 3천, 4천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압도적 숫자가 많은 쪽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다음 화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박지원 출당, 이낙연 영구제명, 그리고요 세 번째는 당대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임 조건 예외 규정. 그리고 네 번째는 체포동의안 찬성의원 공개하라. 이 청원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표결 자체를 거부하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자, 이 5개 청원의 공통점은요.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청원 아니냐. 1, 2, 3, 4, 5가 동의 숫자의 순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원들은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청원이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럼 양문석 이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예. 제가 1등부터 5등까지 예. 동의 숫자가 많은 걸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이 이재명 지키기 청원 아니냐 이런 시각을 또 보였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뭐 개혁의 딸, 개딸로 표현되죠.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이런 추세 계속되는 겁니까? 자, 용어부터 좀 예. 바꿔봅시다. 이재명 지키기냐, 이재명 대표 지키겠냐. 예. 정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 정당의 수장을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과 열성 지지층에 있어서 예.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르죠. 아.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열성 지지층이라고 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예. 이제 저 5가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자, 박지현 고비 때마다 지방선거 때 박지원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많아요. 비대위원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의식을 안 가지고 계속해서 총질하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을 때 주로 누가 쓰나요? 대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의 보수 언론들이 박지원의 말, 박지원의 글을 대서특필해 주면서 예. 지속적으로 저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예. 현재 박지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90명 정도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반대하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보수 언론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런 어제를 올리면 예. 불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 이러한 불편함들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예.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민주당에게 해가 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명락 대전의 이 2차전이라고 이제 또 지적을 앵커께서 하셨는데 당내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이후에 지속된 그 과정이고요.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죠. 새로운 사건이 아닌데 예. 이게 뭔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예. 이러한 그 이미지의 제목 뽑기나 이 리드 뽑기 자체가 예. 불편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네 개 다 제가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예. 체포동의안 찬성위원에 대한 공개 문제 한번 생각을 이거 해봅시다. 세 번째로 예, 올라가 예. 있죠. 지금 네 번째로 올라가 예, 있습니다. 저게 이제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신. 예. 그리고 국회의원의 소신이고, 근데 그럼 국회의원이 소신을 기권, 무효, 그다음에 찬성을 던졌던 그 소신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왜 드러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조홍천, 이상민 제외하고 오. 나머지 36명에서 38명은 다 장막 뒤에서 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소신이 있으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시켜야죠. 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 찬성해야 되는지 양무석- 이렇게 숨어 있는 예, 예. 자들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익명의 이 민주당의 예.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더 분한 거야. 양우석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추가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여기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동의 숫자가 많은 청원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네, 그에 네. 대한 설명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럼 이 5가지 청원이 모두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철돼야 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약간 뭐 친명 대 비명의 싸움 이런 게 그렇게 묘사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이런 취지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비명이라고 꼽히신 분들이 강한 불만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강한 불만 제기를 예. 하겠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그 반대를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이에요. 예.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면 당원들의 그 절대적 지지를 갖고 있는 어제들은 예. 관철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민주정당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네 번째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서 어떤 표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기권이든 찬성이든 뭐 부결이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비겁하게 뭘 찍었는지 왜 밝히지 않는가라는데 그렇게 밝히지 않는 국회의원들 사실 법적으로 이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할 권한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예. 절대적으로 밝혀라. 예. 그리고 당신의 소신이라며. 그리고 예.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끊임없는 선거의 과정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투표를 하라고 설득하고 누구를 투표하라고 특정을 해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그 자신들의 소신대로 찍었으면 예.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38표에서 40표의 반란표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 그중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조홍천, 이상민. 나머지 36명에서 38명. 그 사람들은 소신입니까? 소신이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은 당원들이 그 색출을 하려고 그래요? 예.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막 뒤에서 역적 모이다듯이 소곤소곤 짓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노를 알겠습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모두 관철돼야 된다. 특히 4번 이 네 번째 찬성한 의원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원까지 다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공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소속 정당은 다르신데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5가지 총원 가장 많은 거였어요. 말려도 소용이 없을까요? 앞으로 이른바 아까 양문석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 아니라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이제? 소용이 없는 국민이죠.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된 지 오래죠. 당원 구성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그래서 예. 우리 양문석 박사님처럼 열혈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을 하는데 예. 근본 논리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건 민주당의 패퇴다. 패퇴. 여당에 의한 여권의 공작에 의한 예. 검찰 수사는 패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게 민심과 당심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당심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어차피 다음 구성이 저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가 힘을 못 쓰는 구조. 7만 명대 뭐 한 3천 명 정도의 저 구조로 좋다. 그런데 선거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당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아야 되는데 저렇게 당과 이재명 대표를 동일시해놓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당 분자로 몰아서 반동이 아니라 반당 분자로 몰아서 저렇게 치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예. 이 대목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은 좋은데 민심은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우리 찬성하는 편이고 체포안에 예. 또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게 더 많은 여론이고 예. 또 이 정치적인 그런 탄압이 표적 수사가 아니라 예. 적법한 절차의 수사 같다고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마당에 우리 양문석 박사님처럼 저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예. 언제 턴하죠. 언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민주당의 앞날이 저렇게만 가서는 과연 선거에서 유리할까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중도층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보통 한 45대 38 정도로 그 민주당이 예. 국힘당보다 리얼미터 자료의 평균을 내보면 예. 45대 한 38 정도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반대하는 사람하고가 그 표심이 84.9대
9.8이에요. 이번 주 뉴스토마토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당심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 당심과 민심의 분리라고 그러는데 예, 예. 지지율을 보면 중도층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돼요. 세상에 민심과 당심의 그 분리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지표상 보면 예. 민주당 지지율가 특히나 수도권 서울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중도층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민주당의 뭐 걱정하는 차원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걱정한다는 차원으로 잠깐만요. 사실 두 분 한 가지만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예.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 개혁을 해야 할 때 예.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질타와 예. 그다음에 좀 지나치게 그 이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질타를 그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보면요. 6대 4에서 7대 3으로 개혁할 수 있는 모든 예.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다라는 질타가 더 많아요. 양무소 의장님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그건 본론하고 좀 상관이 없고요. 일단 요 정도 얘기.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중도층 상관없는 이야기 얘기 좀 뭐 등등 했어요. 하셨잖아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예. 주제는요.